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8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금 1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곳곳에서는 그간의 부동산 상식을 뒤엎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수기의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과 가격 흐름의 유사성도 끊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부동산 시장 흐름 속에서 똑똑한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 가이드가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참 많으실 텐데요. 투자에 대한 문의 혹은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한 궁금증 모두 좋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뚝뚝 두드려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또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그 시청자님들과 이렇게 대면 상담하다 보면은 좋은 점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이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까지 조금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는데 먼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다 하면은 취득세 감면 내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가 면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도 면제가 될 수 있고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올해 12월 21일까지에만 적용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 그 앞으로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국가에서는 이 장려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또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재산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대와 그리고 이제 준공공 임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단기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면은 50% 감면, 그 다음에 40에서부터 60제곱미터까지는 또한 50% 감면, 그 다음에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준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면제 혜택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2호 그러니까 2호 이상 임대 시 감면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이 2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면 다세대 주택 이렇게 각각 2호 이상 임대 시에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재산세 고지서 받으시는 분들이 상담 전화 많이들 오더라고요. 왜 감면이지 않느냐? 나는 준공공을 냈는데 왜 감면 혜택을 못 받았느냐? 이러한 이제 문의 전화가 많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공공으로 냈을 때 무조건 면제 그러니까 재산세 면제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1을 보게 되면은 단기 임대 주택 사업자 그리고 한 채와 그리고 이제 준공공 임대 사업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은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동주택과 그리고 오피스텔을 합산을 하면은 2주택 이상이지만은 이때에는 이 준공공 임대 사업자의 그러한 이제 그 감면율을 받는 게 아니라 단기 임대 시 감면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면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감면율이 조금 높지가 않다라는 점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아파트 셋째
세 채를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을 한 채를 또한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이 재산세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먼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채 이상 준공공으로 등록 요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준공공 임대 시 감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50에서 75%까지 혜택을 받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피스텔 한 채만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냈다 하더라도 이 재산세 부분에서 단기 임대 감면율이 적용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본다 하면은 무조건 이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냈다 하더라도 이 재산세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아파트면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이면 다세대 주택 이렇게 각각 이 두 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그때에만 이러한 이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시청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과태료 대상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등록사항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때에는 이제 1차 경고를 하는데 50만 원, 그 다음에 2차 경고 때는 70, 그 다음에 1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이때는 또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거짓을 하면은 어떠한 금액이라든지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제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업무 형태의 시설로 임대를 놓았을 때에도 또한 이 과태료 대상이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무조건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의무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사항들을 꼭 지켜나가고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로 상담을 문의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031님께서 서울 중구 만리동의 서울역 센트럴자이 112제곱미터형 분리형 세대인데 매수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매수 문인데 지금 사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전에 이제 제 고객님들에게 여기를 사실 많이 추천을 했을 때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프리미엄이 거의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에도 참 고민들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인데 이곳에 대해서 먼저 이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대한 어떠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센트럴 그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만리 2구역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총 세대 수가 1,300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분리 세대라는 그 세대는 39세대밖에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내에서도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이제 세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 집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일부 부분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세대 분리형 세대이죠. 그래서 세대 분리형 세대가 굉장히 그 낮게 형성된 그러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이제 그 세대 분리형인 그
세대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교통 여건을 보게 되면은 서울역과 가깝고, 그 다음에 2호선 이러한 이제 5호선과 또한 가깝기 때문에 일단 교통편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업무타운이라 하면은 이제 중구, 종로구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이 직주 근접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그 서울역 북부 복합 개발이라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떠한 업무 시설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인프라들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유라시아 철도 역시 서울역에 개통 예정이다. 이러한 이제 그 뉴스 기사들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34평이요. 여기에서 그 세대 분리형인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격이 조금 높죠. 한 1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다가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서 플러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호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문제는 아마 지금 매물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하셔도 좋다. 이 지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1님 지금 당장 매수 평가 주셨어요. 한번 매물 찾아보시고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5489님께서 서울 역삼동 단독주택을 보유 중인데요. 현재는 월세 임대 중인데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역삼동의 단독주택 언제쯤 파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네, 단독주택 참 강남을 가보게 되면은 단독주택이 요즘에 굉장히 드물죠. 네, 이러한 없어요. 이제 건축업자들이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신축으로 분양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이다 보니까 강남 안에서도 이 단독주택이 굉장히 희소한데, 지금 그 문자 상담으로는 이제 대지가 80평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 지금 현재로 그 월세로 임대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일단은 지금 역삼동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역삼동은 역삼 1동, 역삼 2동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문자상으로만 봤을 때 아마 그 역삼 1동 쪽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역삼 1동.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는 곳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계속 그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일단 강남이라는 지역은 어떠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 또는 이제 대중교통의 그러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고, 정말 내가 그 단독주택을 매도를 하고 다른 곳에 벗어나야 된다 하신다면은 그냥 차라리 지금 현재로서도 월세로 임대 중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고 다른 곳은 어떠한 이제 전세로 가시든 그러한 방향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고 다른 곳에 가실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489님 지금 매도를 생각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 연결이 안 돼서 실망하고 계신가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8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지금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떤 내용의 세미나인가요? 네,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대면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세한 이러한 이제 부동산에 관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슈에서 다뤘다시피 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그러니까 뒷면이 있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이제 단점이라든지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이제 대책이라든지 또는
매도 매수 시기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의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부동산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지역 정보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심내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2018년 7월에 완공된 물건입니다. 6층 건물 중 2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5,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또 강남구 개포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강남구 개포동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포인트, 왜 이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강남에 최소 투자할 수 있는 최소 투자가 가능한 마지막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남 안에서도 이 개포동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굉장히 최소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이제 절세 효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권해드리는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꼭 알맞는 그러한 소형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어떠한 이제 재건축과 그 다음에 지하철 또 여기에 업무 시설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왜 이 개포동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도를 통해서 입지 여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먼저 사실 이곳이 서울의 관문입니다. 서울의 관문. 그 이유가 일단은 이제 신분당선 그리고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이 지역 일대입니다. 이 지역 일대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개포동 매물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역이다 하면은 그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과 그리고 3호선 매봉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그러한 매물 그러니까 초역세권의 매물은 아닙니다. 사실 아닌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포동 어떠한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떠한 이제 철도 노선이 하나 계획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개통될 시에는 지금은 역세권은 아니지만은 차후에 초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강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제 학군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 초, 중, 고등학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녀 키우기 좋은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이제 신도시를 딱 가봤을 때 굉장히 한적한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그 강남 안에서도 그 지역 분위기가 굉장히 한적합니다. 한적한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수요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개포동 재건축 수요, 그 다음에 판교 수요, 판교 직장인 이러한 이제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그 다음에 양재 R&CD의 그러한 이제 직장인 수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 강남의 수요까지 굉장히 임대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 바로 이제 개포동에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개포동이라는 지역이 그 저평가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축의 아파트들로 탈바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라든지 루체 하임이라든지 이러한 아파트들이 완공 시기가 지금 올 그 하반기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개포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신축의 아파트들로 탈바꿈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강남 안에서도 신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들이
저가의 아파트들은 아니죠. 그래서 고품격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는 곳이 바로 개포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개포동이라는 지역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이고 이 다세대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들이 어떠한 이제 완성화가 되었을 때에는 분명한 거는 다세대 주택까지 영향을 받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어떠한 업무 시설이 있어야만이 그 빛을 보고 있죠. 그래서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양재우면 RNCD, 이 양재우면 RNCD라는 이 업무 단지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임대 수요가 뒷받침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생겨남에 따라서 이 지역의 가치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 노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죠. 어떠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래 과천선이라는 게 유래에서부터 이 개포동을 지나 이 과천, 양재 RNC들을 거쳐서 과천으로 빠지는 노선인데, 이 노선으로 인해서 우리 이 다세대 주택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이 곳이 초역세권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포동에 대해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미 완공이 다 된 후분양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실제 내부 사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매가는 3억 500만 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서 마지막 이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다. 마지막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3억 500만 원에 개포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세로는 2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세 시에는 5,500만 원으로 이 강남에 이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마지막 물건, 마지막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 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창범 본부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8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위버라인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팁과 함께 또 부동산 알짜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